그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 재판상 청구를 해도 되고요. 재판으로서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재판 외의 방법으로 청구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그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감 청구의 의사 표시만 가지고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형성권의 특성상 증감 청구의 의사 표시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뭔가 이게 형성권이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뭐 꼭 마음대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두 사람 간의 합의, 뭐 형성권이 이제 형성권하고 대비되는 용어가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청구권은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기본적인 합의 이런 거에서 그 바탕을 둔 권리지만 형성권은 일방이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 권리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그걸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그 이론대로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임차인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으니까 차임을 절반 정도 깎아줘 이렇게 하면은 그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 형성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임대인하고 이제 만약에 의견 차이가 있다. 뭐 임대인은 뭐 깎아줄 이유가 없다든지, 지금 시세, 그 기존의 차임 자체가 시세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세는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내려간 건 맞는데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50%까지는 아니다. 2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악유가 다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임 증감 청구권 가지고 그걸 쟁점으로 해서 재판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냥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임차인이 그 일방적으로 이제 반밖에 안 내니까 임대인으로서는 건물주로서는 나머지 반을 내달라라고 하는 차임 청구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50% 반을 안 내니까 그런 게 쌓여가지고 3개의 차임 연체다라고 해서 건물 명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을.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 임차인의 차임 증감 청구라고 하는 그 형성권,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정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보통 통상적인 경우는 감정을 하게 되죠. 그게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서 실제로 이 지역 차임이, 이 계약 차임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감정을 해서, 만약에 그 임차인은 50%를 주장하는데 임대인은 만약에 20% 정도 내려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해보니까 뭐 한 30% 정도 다운된 거에 맞다라고 하면은 그 30% 정도 다운된 범위 내에서 그 임차인의 그 아까 차임 증감 청구권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올 초에 이제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임대인하고 이제 악유가 생겨서 50% 깎아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은 뭐 하나도 안 내려갔다든지 또는 20%만 내려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툼이 생겨서 올 연말 정도에 그 감정하고 다 판단을 받아서 한 30%는 다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의 효과는 연초 임차인이 그 의사표시를 했던 그 연초로 이제 소급한다는 거예요.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형성권에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2018년
자, 임대인이 제기한 차임, 그다음 관리비 이런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당이득금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인데요. 부당이득금 반소.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하고 지연 손해금의 기산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임 증감 청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아까 차임 의사 표시를 한 때 발생을 합니다. 소급해서.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은 또 언제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고요. 자, 이게 이제 계약서에 이런 게 자주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에 경고할 때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해서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애매한 문구죠.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해서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실무상으로도 아주 자주 쓰는데요. 자, 이런 약정이 있다면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그 인상을 거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무상으로 이렇게 뭐 물가 상승이 생기면은 뭐 임차인하고 협의에 따라서 뭐 조정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데, 그게 그럼 협의가 잘 되면은 법정까지 갈 일이 없죠.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꽝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오래전부터 대법원의 어떤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고려해서 법원이 적정한 액수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 놓고요. 자, 628조에 의해서 그 장래에 대한 차임 증액을 청구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 이거는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죠. 그리고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그 이행기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임차인이 안 따라주니까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법원이 이제 결정을 했다. 뭐 만약에 10%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때 결정의 효력은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급해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체 이행기 언제 그러면 내야 되느냐, 이행기를 알아야 이제 지체 차임 이자 있잖아요. 연체 차임이라든지 지연 이자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행기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 법원이 결정한 때가 아니라 역시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그때를 이행기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원심은 지금 그 이행기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지연이자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법원이 결정할 때 그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연이자 계산을 이제 잘 못한 그런 이제 우를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기한 그런 내용이에요.